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손, 집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생활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두 가지 공동생활 사례는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 35회 방송에 소개한 따뜻한 손, 집단의 힘 그리고 배려를 토대로 합니다. 집단 상담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쉼터에서 진행되었고, 쉼터 근처 흡연 장소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누면서 저녁 10시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40대, 50대 남성들과 집단 상담을 한 지 이제 3개월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로 진행되었고,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집단 내 한 사람의 거짓말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당사자들과 담당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쉼터에 계신 분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쉼터 내 정리정돈, 청소, 요리, 설거지, 쓰레기 처리 등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역할 분담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담당 직원에게는 사람들이 자신을 거짓말장이로 취급한다며 화를 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이분이 거짓말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었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선생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혼나고 싶지 않다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혼나지 않으면 좋죠 라고 짧게 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주위 사람들의 지적과 외침에 이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속 거짓말도 나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나빠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혼나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곳 쉼터에 오기 전 일했던 직장에서 욕먹고 구타당했던 사연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듣다 보니 여러 이야기가 두서없이 섞였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명이 진지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경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중화의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주방장에게 묵직하고 딱딱한 나무 칼자루로 머리부터 다리까지 두들겨 맞았던 옛 기억을 설명했습니다. 이때 묵비권을 행사하던 분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맞았고요. 더 심하게 맞았고요. 온몸을 맞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공업사에서 일하면서 새로 된 묵직한 연장에 머리를 맞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 아팠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다고 말한 뒤 머리에 난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들도 부당하게 구타당했던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경쟁하듯 누가 더 끔찍한 도구로 맞았는지 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들리는 사연을 최대한 경청하던 중 한 분에게 강한 분노와 울분이 감지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두 손을 내밀어 그분의 떨리는 손을 가볍게 감싸잡았습니다. 순간 그분은 움찔하면서 하던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살짝 잡으면서 계속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잠시 저희 감싸쥔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요, 그때 머리에서 피가 나오는데 너무 아팠거든요 라고 말하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계속 손잡아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제가 말을 걸자 그분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 분씩 발언하도록 규칙을 정했고 한 분씩 발언하실 때마다 저는 발언하시는 분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발언하시는 분은 저와 눈을 맞추면서 억울하게 구타당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주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숙을 유지하고 경청했습니다. 한 분씩 기억나는 대로 저에게 구타 사건을 설명했고 어떤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대부분 PTSD 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구타당할 당시 아무런 도움도 조치도 받지 못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습니다.
모두 이곳 쉼터에서 자신이 잘 보호받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고, 지금이라도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호받지 못했고 도움받지 못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각자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을 위해 2달을 기다린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그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기뻤습니다. 또한 저희 손이 소통과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집단 상담이 종결되기 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이 되어 그분들의 평안에 도움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어느 납병원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했을 때 경험했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자치회의 시간에 어느 회원이 비디오 게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납병원에 있는 게임기를 설치하고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지다 보니 특정인이 없으면 쉬는 시간에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심전심이라는 역할극 시간을 일부 할애하여 쉬는 시간이나 영화 관람 시간에 빔 프로젝터와 스피커를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납병원 회원들에게 시범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이동식 카트는 3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래는 스피커, 중간에는 DVD 플레이어와 게임기, 맨 위에는 빔 프로젝터를 올려두었기 때문에 맨 아래 칸에서 위로 한 칸씩 올라가면서 각 기기의 역할과 연결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TV 관련 제품은 전혀 설치해 본 적 없다는 여성 회원들도 각 기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남성 회원이 자신은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정인이 없으면 쉬는 시간에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낸 분이었습니다. 몇몇 회원들이 이 발언을 나는 게임기 설치 방법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냥 게임만 즐기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반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설명 듣기를 거부한 회원을 이심전심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정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모아보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생각 모으기 방법은 한 사람씩 제가 암흑의 회원에 대해 조금 아는데요. 혹은 제가 암흑의 회원에 대해 잘 아는데요. 라는 말로 시작하여 당사자에게 상처 주거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회원이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한 뒤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해왔기 때문에 회원들은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준비된 회원부터 한 분씩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주인공은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기 간의 선을 잘못 연결하거나 전원을 잘못 연결해서 비싼 기기들을 고장낼 것 같은 생각과 불안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다 지 선생님이 기기 연결 방법을 설명해 준 뒤 자신이 기기를 고장내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의 설명을 경청한 다른 회원들은 주인공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좀 더 편하게 기기 연결과 작동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주인공도 다른 회원들과 함께 게임기 설치와 작동과 뒷정리를 분담하되 만약 증상이 감지되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심전심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인공은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중요한 안건을 최초로 제안했기 때문에 모두가 가전제품을 직접 연결하고 설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하는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변화를 원하지만 증상 때문에 변화 동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재해석하고 배려해주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집단의 힘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심전심 시간의 주인공을 납병원 비디오 게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보다 많은 회원들이 비디오 게임에 동참하고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손, 집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생활과 관련된 2가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